이번 주 시청자 광장에서는 한 주 동안 방송된 채널A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소중한 의견을 전달해드립니다. 명장면 TV 속으로에서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반려견들과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가는 개밥 주는 남자를 담았습니다. 빅클로즈업에서는 경제적 관점으로 다양한 사회 현안을 분석해주는 경제 전문 프로그램 아침경제 골든타임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문화톡TV가 보인다에서는 2016 한류의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채널A 시청자 마당입니다. 정견 아나운서, 혹시 낄끼 빠빠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낄끼 빠빠요? 네. 아니요, 처음 듣는 말인데요. 무슨 뜻입니까? 네, 이게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진다는 말로 누리소통망이 보편화되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새롭게 등장한 단어인데요. 네.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TV에 나오는 신조어 100개를 선정해서 국민 이해도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평균 이해 정도가 45.1%에 그쳤다고 합니다. 네.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TV에 나오는 신조어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뜻인데요. 새로운 단어가 탄생하는 사회의 흐름을 방송에 반영하는 것은 좋지만 무분별한 신조어 사용이 소통까지 저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수위 조절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 채널A 프로그램을 보신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전해드리는 시청자 광장입니다. 김태욱 아나운서. 네. 지난 한 주도 채널A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방송됐는데요. 코끼리 배설물을 활용해 만든 커피 이야기, 채널A 특별기획 그들처럼 먹어라부터 치매에 걸린 모녀의 안타까운 사연, 충격 실화극 사인까지 채널A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시청 소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남북 모두가 올 수 있는 방송 이제 만나러 갑니다. 막강한 게 육군이 아닌가. 지난 14일에는 북한 여성들의 다양한 직업을 알아봤습니다. 북한 여성들이 꿈꾸는 선망의 직업 1위 고려항공 승무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한의 여성들이 정말 로망의... 먼저 북한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인 승무원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북한 고려항공에서 제공하는 편의사항을 살펴봤는데요. 아, 네. 이거 알코올 좀 섭취를 해줘야 되겠다. 이거 괜찮네. 그저 우리한테 불만 있으십니까? 아무리 목이 말라도 딱 한 가지 음료만 골라서 딱 한 번만 제공된다는 점 명심하시라요. 너무 야무지다. 게다가 가미가제 특공대란 게 있어요. 또한 인민군 출신 탈북 여성들을 통해 북한 여군들의 실상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치마가 지금 이게 좁죠? 이쁘게 보이려고 최대한 줄여나가서 다리를 지금도 저는 다리를 올리라고 하면 제가 사실 바지를 입었으면 제 머리를 줍니다. 뿐만 아니라 승무원, 교통보안원, 군악대 등 북한 전문직 여성들의 제복도 살펴봤는데요. 비행기를 몇 번 타봤습니까? 한 번 타봤습니다. 몇 번 타봤습니까? 의장대야? 시청자들은 장시간 앉은 채로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에서 여성 출연자들이 짧은 의상을 입고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기 불편했고 앞으로는 출연자들의 의상 선정에 조금 더 신경 써주길 바란다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은 부르면 갑니다 머슴아들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지난 13일에는 낡은 지붕을 뜯어내고 새롭게 지붕을 얻는 보수공사에 이어 어르신 댁의 일손을 돕는 출연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건전지 좀 갈아주세요. 찍지 마. 찍지 마세요, 이거. 아이고, 종치가스 묻어내. 먼저 한과를 만드는 일을 거들었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과 달리 서툴기 짝이 없는 솜씨가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끙끙대기는 옆에 사람까지는 부담스럽네요. 이어 손주들을 위한 깜짝 선물인 썰매를 만든 후 어르신과 함께 시승해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니, 제 옛날 생각나네요. 한편 벽에 페인트를 칠하고 떼어낸 낡은 문짝을 활용해 책상을 만드는 등 출연자들의 공들인 작업 끝에 낡은 어르신 댁이 새롭게 단장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내실 수 있도록
아이고. 짜란. 확 달라진 마님댁을 소개합니다. 방송이 나간 후 출연자들의 정성 어린 노력 끝에 깨끗하고 편안한 집으로 변신한 어르신 댁의 모습이 보기 좋았던 반면 출연자들이 다칠 뻔한 위험까지 감수하며 심혈을 기울인 지붕공사의 결과는 제대로 보여주지 않아 궁금했다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은 채널A 특별기획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똥에서 약으로 신분 상승한 희한한 커피를 즐기는 그들의 이야기. 단을 높인 이 친구들. 지난 12일에는 베트남의 특별한 커피를 찾아 나선 그들처럼 먹어라가 방송됐습니다. 베트남에는 커피 한 잔에 5만 원짜리 커피가 있답니다. 그게 커피인지 약인지 아니면 똥인지 내가 직접 밝혀내고 말겠습니다. 건강 커피 소녀가 먼저 메콩강 수상시장에서 연유 커피를 먹어보고 건강을 위해 커피 생두로 차를 만들어 마시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uống cái này nó mới có nhiều sức khỏe đó. Mệt uống vô cái nó khỏe liền. 무인에는 있을까요? 또한 코끼리 배설물을 활용해 만든 커피를 찾아 나서기도 했는데요. 안 된다 안 된다. 코끼리 안 된다. 코끼리 똥 커피 만드는 코끼리 맞습니까? 코끼리 똥 커피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코끼리의 배설물에서 생두를 추출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코끼리에게 커피 열매를 먹이고 배변을 위해 운동을 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커피야. 커피래? 커피다. 야, 커피다. 생두를 골라내야 껴든 귀. 이어 코끼리의 배설물에서 찾은 생두로 커피를 만들고 그 맛을 음미해봤는데요. 진짜 깊은 맛이 그냥 속까지 확 스며드네요. 방송이 나간 후 쉽게 접할 수 없는 베트남의 이색적인 커피를 소개해줘 흥미로웠고 코끼리의 배설물에서 생두를 추출하고 이를 활용해 커피를 만드는 과정이 인상적이었다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은 서민갑부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시골 마을의 변들이 지난 11일에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방앗간을 운영하며 하루 최고 560여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송석규, 홍종희 씨 부부의 이야기가 소개됐습니다. 서해특수 하루 수입만 총 560만 원으로 추정된다. 혼잡한 부부는 8년 전 버스 운전기사였던 남편이 병을 얻게 되면서 귀농을 선택했는데요. 시골에 와가지고 한번 다시 제2의 생을 한번 살아보자 생각하고서는 부부가 택한 것은 아내 홍종희 씨는 떡 만드는 기술을 배워 방앗간을 개업했지만 외지인이라는 이유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너네는 고향이 아니니까 이기질 못할 거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할 때 저희는 그게 상처가 크죠.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나 홍종희 씨는 마을 주민들에게 먼저 다가가 어려운 일을 해결해주는 등 일손을 돕기 시작했는데요. 넘어가면 제일 좋죠. 이제 잘 되지? 맹추위를 뚫고 등장하시는 이에 마음의 벽을 허문 마을 주민들이 방앗간을 찾게 되면서 정착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만 해서 없어서는 안 될 문제예요. 노인 양반들한테 잘하고 다 여러 사람들 너무 잘해. 또한 마을 주민들로부터 수매한 농작물로 떡을 만들면서 마을 사람들과의 공생을 도모하고 있었는데요. 깨도 그렇고 콩도 그렇고 모든 작곡을 우리 집에서 다 수매를 해요. 시장가보다 조금 높게. 모두 농사를 짓는 시청자들은 농촌에 정착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의 모습이 보기 좋았고 귀농 귀촌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민에 대해 알려줘 유익했다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할머니들한테 재롱도 떨어지고 하니까 할머니들이 서슴없이 와주더라고요. 저한테 와주시니까 그게 다 돈이 되더라고요. 다음은 직원직설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사실상 대표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대철 고문께서 탈당을 지난 10일에는 진행자를 교체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한 직원직설이 첫 선을 보였는데요. SNS에 올렸던 주요 정치인들의 동향부터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선임된 이후에 먼저 누리소통망으로 새해 인사를 전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비롯해 정치권 인사들의 다양한 새해 인사를 살펴봤습니다. 사람 냄새가 나는 거를 또 이 명절 기간에 보여주려고 하는 게 또 정치인들의 인지상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이어 조수진의 취재수첩에서는 정계 복귀를 준비 중인 정동영 전 의원이 국민의당 합류 제안을 받은 소식을 전하며 앞으로의 행보를 추측해보기도 했는데요. 끌어들이려는 건데 이 정동영 전 의원 이분은 사실 정치적으로 좀 트라우마가 있을 겁니다. 더민주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남 선생님은 제가 예전부터 또한 가수 남진 씨가 출연해 20년 전 신민당으로부터 공천을 제안받았던 사실과 월남전 참전 당시의 상황을 들려주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부 실탄이죠. 우리 해병여단의 2대대 5중대 2소대 2분대 소총수였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던 일 같은데. 방송이 나간 후 개편 후 첫 방송이었음에도 새로 바뀐 진행자에 대한 소개나 향후 프로그램의 방향성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어 시청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보였다는 지적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니가 막 뛰어오셨더라는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충격 실화극 사인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엄마 예쁘지? 이거 진짜 좋은 화장품이야. 왜 이래? 지난 9일에는 치매에 걸린 노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병원에 좀 다녀오려고요. 어제도 엄마가 또 넘어지셔서. 할머니 그래도 좋겠어. 이런 효녀딸을 둬서. 응? 우리 딸 참 좋다. 동네에서 효녀로 소문난 것과는 달리 어머니를 폭행한 후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까지 받고 있었는데요. 지난번처럼 보험에서 청구 영수증 떼드리면 되죠? 네, 선생님. 알고 보니 딸 역시 치매를 앓고 있었고 증상이 심해질 때마다 폭력적으로 변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를 폭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엄마. 나 이제 엄마랑 같이 못 살 것 같아. 지영아. 엄마. 나 알아보겠어? 엄마. 결국 노모는 요양시설에 맡겨졌는데요. 함께 살 수 없게 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딸의 모습이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무서운 현실 앞에서는 우리 엄마 나 없으면 안 되는데.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나 네가 불쌍해 죽겠다 임마. 엄마. 시청자들은 치매에 걸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에게 가혹행위를 한 딸의 사연이 안타까웠고 그런 자신에 대한 원망과 어머니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잘 표현해낸 배우의 실감나는 연기가 극의 몰입도를 높였다는 소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엄마 어딨어? 네,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자는 프로그램의 정체성과 성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교체된 진행자에 대한 소개조차 없이 곧바로 프로그램을 시작한 직원직설은 시청자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시청자를 배려하는 프로그램이 되길 바랍니다. 네. 이제 만나러 갑니다는 탈북 여성들의 불필요한 노출이 지적을 받았는데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출연자들이 움직이기 불편해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앞으로 일부 과도한 의상은 자제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민갑부는 귀농의 어려움을 딛고 성공한 귀농갑부를 다뤄서 이색적이었는데요. 성공의 비결이 다름 아닌 이웃과의 소통이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정과 나눔의 소중한 가치를 전해주는 프로그램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됩니다. 채널A 프로그램을 보신 후에 시청 소감이나 개선 사항을 프로그램 게시판이나 저희 시청자마당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우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채널A 시청자마당 이번 순서는 한 주간 방송된 프로그램 가운데 인상 깊었던 장면을 소개하는 명장면 TV 속으로 순서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개밥 주는 남자 속 명장면을 준비했는데요. 강아지들과 함께하는 독신남들의 생활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지금 확인하시죠.
외로운 남자와 반려견의 좌충우돌 동거 이야기. 개밥 주는 남자. 짧은 다리와 통통한 몸매를 자랑하던 귀여운 삼형제 대중서. 사랑 넘치는 아빠 주병진 씨를 만나 이렇게 훌쩍 자랐는데요. 삼둥이가 자란 만큼 늘어난 것이 있었으니 바로 털. 개털과의 전쟁을 선포한 주병진 씨부터 만나볼까요? 오늘 피곤해? 알았어. 살살. 이거 네가 제일 많이 맞아. 이거 봐. 이거 봐. 이야, 뭐 없어지지? 그 애견 가족들을 위해서 그 털에서 해방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팬티 장사 이후에 또다시 재벌이 돼서 돈을 좀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병진 씨의 외출길에 따라 나선 삼둥이들. 안녕하세요. 주병진 씨가 커튼 구경에 한창인 사이 대중선은 뭘 하고 있나 했더니 우와, 대체 카메라가 몇 대냐? 우리 삼둥이들 인기 실감 나는데요. 초상권이 있거든요, 이게. 초상권이 있거든요. 팬이니까 괜찮잖아요. 앞놈이 어떤 거게요? 앞놈이 어떤 거게요? 가운데 중? 중이 여자아이라고? 소 같아? 얘 순놈, 얘는 남자아이, 얘는 사내아이, 얘는 사내아이. 다 순놈. 안녕히 계세요, 아저씨. 네, 안녕히 계세요. 가자. 천천히 먹어, 천천히. 읍섭해. 야! 거의 이제. 아이! 야, 처음 싸우는 거 봤는데? 아직 서열이 얘가 1이고 얘가 2이고. 야! 평소에는 싸워도 그냥 노는 거예요. 와 소리만 지르고 그게 이 전이가 느껴지지 않아요. 예, 이 일을 이렇게 날카롭게 드러내지는 않죠. 근데 여기가 올라가면서 가만 있어. 그래. 이야, 이거 봐라. 얘들 싸우네. 야, 나 처음 봤어 이거. 대야, 일로 봐. 종아, 일로 와봐. 종. 이쁘다. 싫어? 얘 올라오면? 괜찮아. 노는데 뭐. 자. 아니야. 야! 괜찮아. 뜨거운 맛을 봐야 되겠어? 누가 싸우래? 혼나? 알았어. 알랑방귀 끼지 마. 화해 악수. 자, 악수. 하이파이브. 앞으로는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렴. 지내보세. 됐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자, 이번엔 개밥 주는 남자의 새 얼굴. 강인 씨와 반려견 춘향이의 하루도 한번 살펴볼까요? 왜 울어? 미안해, 슈아, 미안해, 오빠, 미안해. 왜 울어?
닭 냄새가 얼마나 진동을 하겠어요. 치킨 냄새가. 쳐다보면서 울어요. 그냥 왜? 이렇게 울어요. 코를 벌렁벌렁거리면서. 그럼 뭐 안 줄 수가 없어요, 정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정말. 천천히. 아니, 천천히. 천천히, 춘향아. 그렇지. 오빠가 닭고기 줬을 때까지 말 잘 들어야 돼. 맞나 보다. 누군가 했더니 반려견 양갱이와 함께 놀러온 신봉선 씨였네요. 양갱이가 그렇게 재롱을 많이 부린다면서요? 몰라. 대충 굴지 말고.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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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기다려. 기다려. 계속 기다려. 먹어. 대박이다. 춘향 올라봐. 이거 한번 해봐. 걔 울 때 반응 보여주세요. 네, 너 한번 해봐. 춘향아. 이게 빠르다, 이게 빨라. 이게 빠르다, 이게 빨라. 아, 처음 누가 한번 해봐요. 서러워서. 한번 너가 방해해봐. 내가 누나 막 때리면 어떻게 돼요? 아야, 한번 해봐요. 에이! 에이! 어머, 내 새끼. 내 새끼. 진짜 감동이다. 내 새끼 고마워, 내 새끼야. 내 새끼 고마워, 내 새끼야. 저 한번 때려봐요. 춘향아! 춘향아, 오빠! 춘향아, 오빠 어떻게 아파? 살려주세요. 강인 씨 너무 섭섭해하지 말아요. 춘향이는 지금도 충분히 사랑스러워요. 앞으로 춘향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모습 기대할게요. 코만 굴 거야, 너? 네, 강인 씨가 신봉선 씨를 이렇게 때리는 신용을 하니까 앙탈지게 지저대는 강아지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주인을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참 신기했습니다. 네. 저는 서열 싸움에 돌입한 강아지 형제를 억지로 화해시키려는 주병진 씨의 모습이 참 재밌었는데요. 네. 앞으로도 강아지들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재미있는 일상을 전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비클로즈업 순서죠. 손재현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가계부채가 1,200조 원을 넘어서고 빚이 일상화된 시대에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이른바 오포 세대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런 시대적인 배경 때문인지 경제정보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사회에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이 경제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경제 흐름을 읽고 이해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겠죠. 네. 하지만 일반 시청자들은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싶어도 또 워낙에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과 용어가 많은 탓에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잖아요. 네, 경제를 어렵고 멀게만 느꼈던 시청자들도 아침 경제 골든타임과 함께라면 경제와 친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경제 정보만을 골라서 알기 쉽게 분석하고 풀이해주는 아침 경제 골든타임. 오늘 비클로즈업과 함께 하시죠. 알면 알수록 유용한 세상의 흐름을 읽는 지표 경제. 보고만 있어도 돈이 되는 다양한 경제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하며 아침을 여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 경제 골든타임입니다. 아침 경제 골든타임은 경제 뉴스를 바탕으로 시청자들이 알아야 될 그런 경제 정보들을 한눈에 알려주는 시사 정보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아침 경제 골든타임 시작합니다. 고요 좀 논란이 될 법이 하나가 평일 아침 8시에 방송되는 아침 경제 골든타임은 사회 전반의 주요 현안들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집중 분석하는 프로그램인데요. 1조 원에 달하는 그 설비 투자를
거의 무용지물 아니면 뜯어서 팔게 되는 뭐 그런 결론을 맞게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 광고 경제 전문 프로그램을 표방하며 폭넓고 심층적인 경제 정보를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전달해 유익하다는 의견입니다. 끌고 있는 게 젊은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좀 싼 제품을 많이 찾거든요. 그런데 또 싸다고 써보니까 또 품질도 좀 좋고 해서 좀 국내에서 약간 좀 돌풍을 일으키는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는 우리한테 되게 어렵게 실은 다가올 수밖에 없거든요. 돈을 다루다 보니까. 그래서 뭐 아이템 선정이나 모든 방식이 다 굉장히 실은 정보의 밑바닥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의서부터 시작해서 이걸 우리가 왜 알아야 되고 이걸 알면 우리가 어떤 걸 저격할 수 있는지까지 그래서 굉장히 쉬운 단계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이색보험의 장단점 오늘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에서 정리해드립니다. 아침경제 골든타임의 대표 코너인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은 실용적인 생활 밀착형 경제 정보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휘발유를 전기로 바꿔서 사용하기 때문에 충전 비용은 휘발유 가격에 비례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집에서 충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거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알짜 정보 등을 짧은 시간 내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면서 좀 실용적인 경제 지식을 함양할 수 있어서 다른 시사 프로나 아니면 일반 경제 프로그램보다도 훨씬 더 눈에 띄는 그런 꼭지가 되겠습니다.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어렵고 복잡하게 느낄 수 있는 경제 정보를 다양한 시각 자료와 함께 제공하여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대출 총액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이제 대출을 빌리게 될 때 그동안에 있었던 이자만 내는 거치식이 사라진다.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해야 된다. 이 점 하나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알기 쉬운 정보의 전달을 위해서 다양한 자료와 CG와 또 시각적인 볼거리를 제공해줘서 시청자들이 좀 더 편하게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럼 짧고 압축적이면서도 알찬 정보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침경제 골든타임에 생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스튜디오를 찾았는데요. 박중현 소비자경제부장과 강수진 앵커는 경제에 대한 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진행을 선보이며 시청자들에게 전문적인 내용을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채널A에서 경제라는 이름이 들어간 유일한 프로인 만큼 경제 문제를 충실히 그리고 상세하고 편안하게 소개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경제 이슈와 함께 더 많은 뉴스도 빠르게 전해드리고요. 이 시간이 여러분의 골든타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김정일의 유훈을 아침경제 골든타임은 경제 외에도 정치, 사회, 연예 등 여러 분야의 뉴스를 함께 다뤄 상대적으로 경제 뉴스의 비중이 적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젊은 여성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본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약간 이거 정치인들의 본분 같은 느낌이 듭니다. 돌아선 의원들도 굉장히 정치, 사회 현안을 다루더라도 경제적 관점으로 접근, 아침경제 골든타임만의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며 차별화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집을 지어서 신혼부부들에게 낮은 임대료로 집을 제공을 해주겠다. 네. 말은 좋죠. 네. 그러면 나중에 그 노후 대비 자금 수익 안 나오면 그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아침경제 골든타임은 경제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 사회적인 이슈를 하더라도 경제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또 경제적인 화두를 사회나 혹은 정치나 법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중심은 경제 뉴스에 있다는 것을 항상 견지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정치 이슈만 다루는 게 아니고 정치와 관련된 경제 이슈를 다루든지 문화와 관련된 혹은 사회 사건과 관련된 경제를 다루든지 해서 최대한 경제와 밀착한 경제를 접목시킬 수 있는 아이템으로 더 소재 개발도 하고 더 그런 장치 같은 것들을 개발해서요. 최대한 경제 프로그램다운 그런 프로그램을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연하는 전문가 대부분이 전 국회의원, 변호사, 시사평론가 등 타 시사 프로그램과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경제 프로그램으로서 깊이 있는 분석을 들려주기 위해서는 경제 전문가의 비중이 늘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경제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적극 발굴하고 시청자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이라든지 어떤 풀이를 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굉장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패널들이 없다는 점을 인식했을 때 이 아침경제 골든타임이 적극적으로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될 의무와 책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에 대한 전문성도 높이고
시청자들에게 더 유익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끔 그런 이슈마다 다르게 유동적으로 섭외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섭외할 수 있는 그런 섭외 시스템을 빨리 구축을 해서 더 이슈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가지수나 환율 등 실생활에 밀접한 경제 지표들을 프로그램 초반에 잠깐 보여주는 데 그쳐 아쉽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는 제언입니다. 지표들이 우리 수출이라든지 수입이라든지 또 일상생활 고용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이 없기 때문에 어떤 서민의 생활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짧게 언급하고 분석해주는 그런 자그마한 노력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가, 다운지수, 아니면 환율, 원화 이런 것들은 한번 이렇게 글로벌한 경제 지표들을 가지고 한번 토크를 하거나 한 번씩 이제 그걸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코너가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아마 조만간 개편을 통해서 그런 거를 한 번씩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코너 개발에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원성도 모반. 살아있는 정보를 전하는 아침 경제 골든타임. 앞으로 유익한 경제 정보에 깊이 있는 분석을 더하여 시청자가 믿고 볼 수 있는 경제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길 기대해 봅니다. 네, 우리 사회의 각종 문제들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풀이하는 게 아침 경제 골든타임만의 강점일 텐데요. 경제 뉴스의 비중을 조금 더 높이고 출연자들의 구성도 이에 걸맞게 맞춤으로써 경제 프로그램만의 색깔을 더욱더 공고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활 밀착형 경제 정보에 또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분석까지 경제를 보는 안목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인 건 확실한데요. 앞으로 주식이나 환율, 금리 등 시청자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코너 개발에 제작진이 힘쓰겠다고 하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 경제 골든타임이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의 맥을 차별화된 시각으로 짚어주며 실생활에 유용한 경제 정보를 전해주길 바랍니다. 오빤 강남스타일. 최근 한류 열풍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드라마와 가요를 중심으로 특정 지역에 국한됐던 한류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며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하고 있는 건데요. 한류 연풍 말하면 김수현, 빅뱅, 2NE1 이런 분들이 생각나요. 중국에서 활동하는 연예인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그 아이돌이 공연할 때 막 같이 방방 뛰고 너무 좋아서 어느 경우에는 막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감격해가지고. 싸이나 배용준 씨나 드라마 하면 별그대도 많이 있고요. 많이 컨텐츠가 워낙 다양하니까는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열풍이 돈다고는 생각합니다. 한류의 성장은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문화 관광이나 컨텐츠 수출 등의 경제적 효과를 낳고 있지만 컨텐츠의 완성도 대신 한류 스타에 의존하거나 한류를 의식한 대중문화 획일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한류 열풍이 내리막길로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문화톡 TV가 보인다에서는 2016 한류의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1997년이었죠.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가 중국 내에서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시작된 한류가 어느덧 20년을 맞이한 만큼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할 거라는 분석인데요. 한류 20년의 역사, 그동안 어떻게 변화가 되어 왔었나요? 네, 한류 20년의 역사를 콘텐츠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크게 세 가지의 변화를 거칩니다. 네, 최초의 한류는 드라마 분야에서 시작되었는데요. 1990년대 한류 열풍을 처음으로 불러왔던 사랑이 뭐길래로부터 시작을 해서 또 2000년대 초반 그 일본 내 겨울연가 신드롬에 이르기까지 이제 한국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를 끌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이 시기를 흔히 한류 1.0 시대로 구분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한류 2.0 시대는 이제 K-팝이 이끌고 있는데요. 아이돌 음악을 중심으로 한 이제 K-팝의 인기가 2000년대 중반부터 동아시아 밖으로 확산이 되면서 제2의 한류 열풍이 일어났습니다. 한류 팬들도 드라마를 즐기던 기존의 중년 팬에서 젊은 층으로까지 이제 확산이 되었죠. 다음 단계로는 한류가 특정한 장르를 벗어나서 온라인 게임이라든지 애니메이션, 음식, 미용, 패션과 같은 이른바 K컬처 절반으로 확산된
시대는 이제 한류 3.0 시대인데요. 네. 이달 초에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이 발표한 해외 한류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콘텐츠 1위가 드라마 K-팝을 제치고 이제 패션, 뷰티 분야가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네. 패션 한류라든지 뷰티 한류라는 용어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대인데요. 이처럼 한류는 이제 최초의 드라마 중심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점점 다양한 장르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랜 역사만큼 변화도 참 많았던 것 같은데요. 특히 요즘에는 문화 콘텐츠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생활 양식이 한류를 주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최근 한류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콘텐츠 분야뿐만 아니라 지역적 측면에서도 한류의 확산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초기에 한류가 이제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시아 같은 동아시아 중심으로 일어났다면 요즘의 한류는 유럽이나 아프리카 지역으로까지 번지면서 그야말로 글로벌 한류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발표한 2015 지구촌 한류 현황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 K-팝을 듣고 한식을 즐긴 세계인은 약 3,6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같은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초기에 드라마 중심의 한류가 그 해당 지역의 TV 방영을 계기로 일어났다면 최근 한류 같은 경우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유튜브, 페이스북, 어떤 트위터 등이 그 열풍의 거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한류의 확산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별에서 온 그대라든지 상속자들과 같은 인기 드라마들은 중국 내에서 이제 정식으로 TV 방영이 되기 전에 인터넷으로 소개가 되면서 신드롬을 불러온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최근 들어 인터넷과 SNS가 발달하면서 한류가 고도의 성장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시청자들은 2016년 한류의 현주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거리로 나가서 직접 들어봤습니다. 요즘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화장품 수출 기사도 급증했다는 걸 봤는데요. 뭐 그런 거 보면 경제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한류 당연히 좋죠. 우리나라를 알리는 거니까. 그런데 항상 이제 제가 느끼는 건데 너무 아이돌에 치중돼 있는 거 그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요사이 뭐 우리나라 대표하는 민요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트로트 사실 그 노래 또 무시 못하거든요. 그리고 그 감성을 그 아이돌에서 하지 못하는 감성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수출됐으면 좋겠어요. 한국적인 게 세계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무조건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요. 그냥 객관적인 시선에서 좋은 거는 뭐 좋다, 나쁜 거는 나쁘다 그런 거를 좀 사람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선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몇몇 스타들에만 의존해가지고 한류 열풍이 되는 거는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요즘에 좀 막 중국이나 한류 시장을 좀 겨냥하고 막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막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중점을 맞추기보다는 좀 약간 한류 스타를 좀 내세우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약간 컨텐츠적으로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아쉽지 않나 내용들이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좀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보완이 돼서 해야지 좀 한류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나라적으로도 좀 더 좋은 컨텐츠나 수준이 좀 개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류 열풍이라고 하면은 뭐 저도 아이돌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뭐 요즘은 그래도 방송이나 이런 거 많이 타서 뭐 비빔밥이라든가 아니면 관광지 소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도 많이 발전을 시켜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관광객으로 우리나라에 많이 와서 또 외화벌이도 될 수 있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경제적, 외교적 측면에서 한류가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반면에 한류를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문화 콘텐츠가 특정 분야로만 쏠리는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네, 이 많은 시청자들이 느끼시는 것처럼 한류의 성장이 국가 이미지 상승에 도움을 주고 또 경제적인 효과를 낳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은데요. 한류가 가지는 이런 효과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네, 한류의 성장하면 아무래도 경제적인 효과를 빼놓을 수 없겠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한류의 생산 유발 효과는 무려 12조 6천억 원에 이르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특히 문화관광 등 한류 관련 수출액도 61억 6천만 달러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수출액이 세계적인 경제 침체의 여파로 전년 대비 7.9% 하락한 가운데 이제 문화 콘텐츠의 수출액만 8.8% 증가한 결과여서 새삼 한류의 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류가 미치는 외교적 효과 역시 상당한 수준인데요. 이는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이 지난해 해외 한류 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외 12개국 현지인을 대상으로 이제 세계 속 한국인 이미지를 조사를 했는데요. K-팝과 드라마와 같은 한류 문화 콘텐츠가 긍정적인 한국인 이미지의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대답한 이들이 다수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외교적인 효과는 직접적인 수치로 드러나는 경제적인 효과보다 오히려 더 근본적인 한류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한류가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참 많은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부정적인 측면은 없을까요? 네, 열풍이 드센 만큼 아무래도 문제점이 없을 수가 없겠는데요. 네. 최근에 한류가 K컬처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대중문화 중심의 한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네. 트렌드에 민감한 대중문화의 경우 일시적인 유행에 편승하면서 흥행 공식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화적인 수명이 그만큼 단축될 수 있다는 것이 좀 고민해봐야 될 지점입니다. 또한 이 같은 한류의 인기가 국내 대중문화 장르 내에 어떤 획일화 경향도 불러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요계의 경우 K-팝의 인기 때문에 아이돌 음악에 지배당한 지 오래고요. 또 예능에서도 해외에서 인기가 높은 이제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이 이제 비슷한 포맷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이제 한류 팬을 공략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인기가 높은 신데렐라 로맨스의 비중이 좀 높은 편이고요. 이같이 편중된 컨텐츠의 식상함이 지금의 한류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컨텐츠의 완성도 대신 한류 스타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인데요. 그 때문에 어떤 한정된 한류 스타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서 제작비에 다시 부담으로 돌아오고요. 또 연기력이 부족한 아이돌 주연의 드라마가 늘어나면서 다시 완성도가 낮아지는 어떤 악순환을 초래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점은 한류 스타들의 이름값을 이용해 터무니없는 가격 부풀리기라는 한류의 상업성을 지적할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국내에서 외면받은 드라마들도 이제 한류 스타가 출연했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비싼 수출가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해외 팬들을 대상으로 한 일회성 K-팝 콘서트들이 어떤 공연의 질보다는 높은 표값으로 해외 팬들의 원성을 사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류가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면 몇 년 내로 내리막길을 걷게 될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한 한류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까요? 네, 먼저 제일 중요한 콘텐츠 자체의 힘을 더욱 키우기 위해서 이제 장르의 편중화 해결에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화적인 힘을 장기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힘을 써야 합니다. 부족한 공연장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또 기초 창작 예술 분야에 대한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문화의 기본적인 토대를 튼튼히 하고 또 문화 다양성을 확보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새로운 한류 콘텐츠 개발도 중요한 과제인데요. 기존에 주력해왔던 드라마라든지 K-팝 외에도 웹툰이라든지 웹드라마 또 스트리트 패션과 같은 떠오르는 차세대 한류 콘텐츠에도 어떤 전략적인 육성 시스템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류란 어떤 우수한 한국의 콘텐츠를 상대방 국가에 일방적으로 전파한다는 어떤 문화 제국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한류 시대에 걸맞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지금까지 혐한류라든지 반한류 같은 현상이 이런 우월주의적 시각에서 일어났다면 이제는 이러한 인식에서 벗어나서 한류란 상대방 문화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어떤 상호 교류의 관점이라는 것을 다시금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한 2016 한류의 현황과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넷과 SNS를 통한 각국의 대중문화 교류가 더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한류 열풍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류의 지속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생명력이 짧은 일회성 콘텐츠 대신 한국인 고유의 전통 생활 문화가 담긴 콘텐츠가 필요한데요. 앞으로도 세계 시장을 겨냥한 질 높은 한류 콘텐츠들이 많이 생산되길 바랍니다. 오늘 문화톡 TV가 보인다는 김선영 대중문화평론가와 다양한 의견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사 노동 중에서 아내가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일은 아마도 식사 준비일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재료를 사고 다듬고 요리하는 일은 스트레스이기도 합니다. 아내가 뿔났다는 남편 밥상이라는 부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아내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요리를 준비하면서 아내의 어려움도 이해하고 정성이 깃든 밥상으로 배우자를 즐겁게 한다는 것이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입니다. 요리를 잘하는 개그맨 남편,
요리 전문가의 의사 남편, 요리를 전혀 못하는 가수 남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의 출연자들은 이야기를 다채롭게 펼칩니다. 요리를 잘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고 감탄하게 됩니다. 26회와 28회에서 개그맨인 남편은 능수능란한 솜씨로 여러 종류의 새조개 요리와 굴 요리를 합니다. 또한 요리 초보자인 남편이 좌충우돌하며 열심히 음식을 만드는 모습도 재미있습니다. 어설프게 재료를 손질하거나 양념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 장면은 웃음을 자아냅니다. 27회에서 의사인 남편이 요리 전문가인 아내의 도움을 받으며 설날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은 보기 좋습니다. 명절에 어울리는 전통 요리를 소개한 점도 시의적절한 주제라 여겨집니다. 나이 지긋한 근엄한 의사가 요리 전문가인 아내의 설명에 따라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은 훈훈한 미소를 짓게 합니다. 요리하는 내용에 맞춰 흥미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설익은 밥에 소주를 살짝 넣고 다시 하면 밥이 잘 된다는 것이나 갑각류에 콜라를 조금 넣으면 비린내를 없애준다는 내용 등은 일상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다양한 출연자들이 요리하는 이야기라 해도 주제가 남편이 하는 요리에 한정되어 있어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구성이 모두 비슷한 점도 그렇습니다. 에피소드가 대부분 부부가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고 식재료를 다듬고 요리하고 맛있게 먹는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소재, 비슷한 구성으로는 흥미를 이끌어낼 극적인 요소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리얼 예능 프로그램은 구성을 통해 드라마와 같은 극적인 내용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시청자의 눈길을 끌 수 있습니다. 밋밋해질 수 있는 내용을 어떻게 극적인 구성으로 엮어나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한 회에 몇 개의 에피소드를 어떤 편집 방식을 통해 잘 전달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6회에서는 4개의 이야기가 다소 산만하게 전개됩니다. 28회에서는 2개의 이야기가 나란히 전달되어 지루한 인상을 줍니다. 26회에서 요리를 못하는 가수 남편의 이야기는 27회에도 이어집니다. 요리를 하는 단순한 에피소드를 편집해서 다음 회까지 연결시킬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런 경우 예고나 이전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반복되는 영상이 많아 지루하고 무성의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26회에서 의사와 요리 전문가의 에피소드는 드림맨 서비스를 할 시간이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27회에서 이어지는 이 부부의 이야기와는 연속성이 없습니다. 남편이 요리할 시간임을 알려주는 드림맨 서비스라는 멘트는 이전 프로그램을 보지 않았던 시청자들은 이해하기 힘들고 전체적인 구성상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굳이 드림맨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남편이 아내를 위해 요리한다는 내용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요리를 잘 못하는 가수인 남편에게 아내가 짜증을 내고 소리 지르는 장면이 많습니다. 사실적인 모습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 해도 시청자가 보기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남편 밥상이라는 부제가 있지만 간혹 이야기가 산만해 제목과 어울리지 않고 시간 때우기 같은 인상을 줍니다. 26회에서 의사와 요리 전문가 부부의 이야기는 반려견에 대한 내용뿐입니다. 반려견을 데리고 동물병원에 가고 애견샵에서 반려견 옷을 사서 입히는 장면들만 보여줘 남편 밥상이라는 제목을 무색하게 합니다. 28회에서는 굴 요리를 준비하기 위해 개그맨 부부가 갯벌에서 굴을 채취하는 모습이 마치 체험 다큐처럼 장황하게 전달됩니다.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부부의 일상 이야기는 시청자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또한 음식이라는 보편적인 소재는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많은 시청자의 관심을 모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부인을 위해 요리한다는 주제는 이러한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다양성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자칫하다가는 어제 먹은 반찬을 다시 밥상에 올린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진은 이 부분을 더 많이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급변하는 날씨 속에 이달 들어 독감 의심 환자가 지난달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번에 유행하고 있는 독감은 지난 2009년이었죠.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던 신종플루와 같은 유형의 바이러스가 주된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네, 사람이 많은 곳에 외출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채소나 과일 등 비타민C가 함유된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꼭 기억하셔서 환절기 불청객인 독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채널A 시청자마당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